분명히 잠은 푹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눈 뜨면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답답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 왜 자도 자도 피곤한지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8시간이나 잤는데 왜 아직도 피곤한 걸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수사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수면 위생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사이클과 호흡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숨어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쾌한 액션 플랜까지 딱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수면 위생. 말 그대로 숙면의 기초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규칙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 법이잖아요. 수면 위생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잠자는데 무슨 위생이냐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모든 행동이나 환경적인 습관들, 이걸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4가지 규칙, 이게 진짜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않기, 기상시간은 똑같이. 둘째, 자기 전에 커피나 술 마시는 거, 이건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셋째,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고 또 살짝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땀 흘리는 격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주셔야 해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진짜 크게 오해하는 게 바로 술이에요. 아, 술 한잔하면 잠 잘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사실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잠이 드는 건 좀 빨라질 수 있어도 정작 중요한 밤 후반부의 깊은 수면 주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실제로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사의 초점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잤느냐,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잤느냐, 바로 수면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잠이 다 똑같은 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잠의 깊이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역할이랑 중요도가 전부 다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 뇌는요, 잠을 자는 동안 약 90분짜리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처음엔 얕은 잠으로 스르륵 빠져들었다가 몸을 진짜로 회복시키는 아주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꿈을 꾸는 얕은 잠으로 올라오죠. 이 90분짜리 사이클이 하룻밤에 보통 4-5번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워치나 수면 앱 써보신 분들 있죠? 그 기기들이 바로 이 사이클을 추적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그런데 아침에 유독 일어나기가 지옥같이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깊은 잠 단계에 빠져 있을 때 무자비한 알람 소리에 강제로 탁 하고 깨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랑 똑같아요. 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 몽롱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이 숫자 7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 코를 좀 심하게 곤다 하시는 분들, 그중 최대 70%는요. 우리 잠을 몰래 훔쳐가는 방해꾼, 바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막는 아주 강력한 용의자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췄다가 컥 하고 다시 쉬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숨이 멈출 때마다 우리 뇌가 위험하다 하고 깨어나거든요. 물론 본인은 기억 못해요. 하지만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갈 틈도 없이 계속 얕은 잠 단계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오래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몸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곤함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자, 이제 수사의 범위를 침실 밖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잠 그 자체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 그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피로가 그냥 아침잠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구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30분 테스트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는요. 알람 소리에 깼을 때 아무리 몽롱해도 한 30분 정도 지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몸이 개운해져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피곤하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지쳐버린 이른바 부신기능 저하 같은 다른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적신호라는 거죠. 물론 피로의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도 있고 갑상선 문제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좀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바로 오늘의 최종 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원인이 뭐고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딱딱 정리해놨죠?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아침에 잠깐 몽롱한데 30분 안에는 괜찮아져 하시면 그건 깊은 잠에서 깨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기상 시간을 15분 단위로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스마트 알람 같은 걸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온종일 피곤해 하시면 이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깨어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늘 지쳐 있어 하시면 이건 만성 피로나 부신 피로 같은 다른 원인일 수 있으니 의사와 꼭 상담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피곤하고 수면 습관이 들쭉날쭉해 하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위생 핵심 규칙 딱 2주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면 부채는 다른 빚과 같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건요, 결국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건강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의 휴식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